안녕하세요. 저는 테마가 있는 꽃 정원문화 협동조합 정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오늘은 그냥 일상의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옛날부터 꽃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는 곳에는 과일 먹을 게 있죠. 한번 그걸 가르쳤어요. 어, 네.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일반적으로 꽃을 갖다 가깝게 해드려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먼저 이론을 하고 그다음 실습하는 이런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부터 꽃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는 곳에는 먹을 게 있죠. 우리가 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즐겁거나 슬플 때 항상 꽃으로 위안을 받는데 우리가 출산, 결혼, 졸업, 입학 언제나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특히 꽃이 함께 하죠. 그래서 저희 조합은요, 특히 꽃도 ESG를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꽃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훼 장식이란 것은 우리가 생활 목적에 맞게 줄기나 열매, 꽃 등을 가지고서 식물이 주가 되는 소재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조형 예술이죠. 그래서 이 화훼 장식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장식적인 기능, 심미적인 기능, 건축적 기능,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 환경적 기능,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도 있고 또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화훼 장식만 가지고도 이게 뭐를 나타내는지 그런 어떤 그 상징이 보이죠. 이거는 한국 농업 100주년 기념식 때 우리나라의 전통 그 혼례식에도 이렇게 부케를 생활화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코엑스 박람회장에 저희 조합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조명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리적인 기능인 경우에는 이렇게 퀼트 전시회 때도 꽃을 갖고 갔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꽃 화훼 장식에 있어서 건축적 기능이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특히 아파트가 이게 좁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상대방 집 베란다가 다 보이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차폐 효과를 가지고서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그 건축적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적인 기능은 요즘 치유농업 그러면서 원예치료라든지 그 여러 가지 원예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능이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특별활동으로 굉장히 많이 그 저기 화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경제적 기능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옆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국산 꽃 나리를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그거를 그 연구관이나 연구원들이 생산을 해서 미리 관련된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품평회 디자이너였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꽃을 얘가 10년 후에 이 종류는 어떻게 많이 사용이 될까? 그거를 갖다 미리 예측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제대로 그걸 파악을 잘 못했다면 거의 이 품평회 끝나고
농가에 그 실험 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는 한 5, 6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품평회가 잘못되면 그만큼의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신중하게 품평회 디자인을 할 때는 담당 연구원이 어떤 뜻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으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때 그 일 자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 기능. 꽃은 환경적 기능으로는 굉장히 많죠. 일단 쓰레기가 많은 곳에 게릴라 가든으로 꽃을 갖다 심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는 쓰레기가 없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마을 정원하면서 꽃을 골목골목 심는 것도 심고 특히 이제 집들이 같은 거 할 때는 그 저기 처음에 여러 가지의 건축을 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 제거해주는 그런 그 뭐 꽃을 갖다가 많이 들여놓죠. 그래서 전자파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 음이온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건강에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기능이 화해에 많이 있다는 거고요. 치료적인 기능은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외출을 많이 못하니까 꽃으로 많은 위안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은 소비가 많이 줄지 않았대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판매가 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해 장식의 기능 중에 메시지 전달이라는 기능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 꽃이 가지고 있는 꽃말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그 꽃말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네이션 그러면 감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카네이션을 건넸을 때는 감사함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는 어떤 꽃을 사용하죠? 주로 장미꽃을 많이 사용하죠. 장미는 꽃말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땐 장미꽃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튤립은 꽃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선물을 할 때 핑크 튤립을 선물할 때는 그런 메시지가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해 장식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화해 장식을 배우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는 플라워 코디네이터죠. 웨딩 코디네이터, 뭐 파티 플래너 이렇게 꽃을 갖다가 화려한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플라워 코디네이터는 단지 웨딩이나 파티 외에도 장례식도 외국에는 코디네이터가 다 전체를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공간 연출 같은 테이블 장식 같은 거를 컨셉별로 잘 표현이 돼야지만 그런 어떤 식공간 연출이 가능하죠. 식공간 연출이라는 거는 식사를 하는 공간에 대한 그 꽃과 장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식공간 연출가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거예요. 단지 그 테마에 맞는 그 테이블 장식만이 아니라 식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그 전체적인 공간의 컬러라든지 이런 걸 다 그 메뉴 특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메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테이블보, 양초, 꽃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플라워 카페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든 카페, 플라워 카페, 뭐 요새는 카페의 종류도 너무도 많지만 그 커피, 단순히 커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에 어, 차하고 꽃을 갖다 함께 판매하는 샵인샵의 개념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플라워 샵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자 2002년도에 그 플라워 카페를 조성해 준 건데 그때만 해도 이런 플라워 카페가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화해 감독이죠. 이거는 고양시 꽃박람회 때 장식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컨셉을 만들어서 이거는 구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하기를 원해서 전체적인 부스의 컨셉을 신데렐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드레스를 표현한 거고 이건 신데렐라가 구두 한 짝만 신고 이벤트로 고객들이 오면 맞는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함께 했던 그런 겁니다. 화해장식가가 이런 다 여러 가지의 그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가 작가라든지 또 꽃집을 운영한다든지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꽃에 대한 디자인의 원리 요소를 알아야 돼요. 이 디자인의 원리 요소는 일단 동양 꽃꽂이를 오래 하신 분들은 나를 위한 꽃꽂이인 거예요. 내 정서. 그래서 나만 예쁘게 꼽으면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위한 꽃이에요. 상대방을. 그래서 상대방이 뭐를 원하나, 상대방이 어떤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가 이 파악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파악에 맞게끔 일반적인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만드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가 공통된 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란 어떤 건가 하면은 그냥 벽돌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런 하나하나 그런 꽃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는 꽃, 화기, 뭐, 물, 스펀지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요소를 개체, 하나하나의 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저는 선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선이 우리의 시선을 움직여요.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는데 선 중에서도 이렇게 직선도 있고 또 수평선도 있고 그다음에 수직선도 있고 그다음에 꼬불꼬불한 선도 있고 사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또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의 이런 선적인 요소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요소 중에서는 형태라는 게 있죠. 형태라는 건 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우리가 형태라고 했는데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원형이 있는가 하면 또 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서 되는 꽃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꽃의 형태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간이에요. 자, 공간은 닫힌 공간이 있고 열린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닫힌 공간을 이 디자인 안에서의 닫힌 공간은 이런 부분을 닫힌 공간이라고 그러겠죠. 화기와 화기 사이에 이 꽃으로 막혀져 있는 이 공간을 닫힌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열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디자인의 요소 중에 공간도 하나의 요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 질감은 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질감은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거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만져봤을 때 어떤 거친 느낌, 매끄러운 느낌이라든지 각각의 이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질감은 시각상으로도 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촉감으로도 질감을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질감이 주가 되는 디자인이에요. 질감을 각각 표현해서 한 거고요. 요 작품에서도 이제 그 테이블 장식을 했을 때도 주로 이 디자인은 질감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디자인에는 없는데 화해 디자인에만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로 향기죠, 향기. 이 향기는 꽃에서는 장점이 여러분들이 식물을 보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니까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좋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향기는 특히 꽃은 이런 향기, 컬러가 아주 그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아주 좋은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런 패턴이라는 요소가 있죠. 패턴이라는 거는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으로 꽂아줌으로써 어떤 일정한 문양이 생기는 걸 패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화해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컬러예요, 컬러. 컬러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컬러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컬러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잘 돼 있는데 컬러에 대한 부분이 감동이 별로 없는 디자인과 형태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다지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컬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면 둘 중에 어떤 작품이 팔릴까요? 이거는 컬러가 예쁜 거가 팔린대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플라워 샵에서는 항상 손님이 가져가기 마지막 부분에 잠깐이라도 더 행복하라고 한쪽에는 차가운 색이 잘 보이는 등을 설치를 하고 한쪽에는 따뜻한 색이 더 돋보이는 등을 설치를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차가운 색이면 차가운 색이 있는 쪽에 조명 아래서 꽃을 건네준대요. 그러면 그 받는 분들이 그 순간만이라도 굉장히 꽃이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컬러, 이 불은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균형이죠, 균형. 균형은, 이거는 요소가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컬러라든지 형태라든지 선이라든지 질감, 이런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디자인의 원리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할 때 나는 이걸 대칭으로 할까? 비대칭으로 할까? 이게 고민인 거죠. 대칭은 뭐죠? 대칭은 좌우를 좌우를 무게적으로나 또는 시각적으로나 좌우가 같은 거예요. 그다음 비대칭은 좌우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작품을 예를 들고 보자면 얘는 테이블 장식이 좌우가 대칭 테이블 장식이에요. 얘는 꽃꽂이가 지금 비대칭인 거죠. 비대칭이라고 해서 균형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가운데 무게중심을 가지고서 양쪽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반을 딱 나눴을 때 양쪽에 같게 얘는 반을 딱 나눴을 때 다르지만 전체적인 균형감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칭으로 할 것인지 비대칭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는 원칙인 거예요.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원리 중에 또 하나는 비율이죠. 비율은 원래 그 상대적인 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잘 아는 게 뭐예요? 어, 주로 황금 비율을 많이 쓰죠. 황금 비율이라는 거는 원일 경우에는
1대 1.6대 1이 황금 비율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8대 5대 3을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비율이라는 게 꼭 황금 비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업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1대 1대 2라든지 뭐 2대 1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나누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누냐면 특히 이제 적용 같은 거 할 때 보면 방부목 길이가 3,600 정도 돼요. 그러면 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어서 플랜트 박스를 만들었을 때 손실이 나가지 않게 자르는 비율을 황금 비율, 저기 산업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A4 용지도 바로 산업 비율이고 냉장고에 눈 철판을 자를 때도 그럴 경우엔 산업 비율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 비율의 소재를 자르지만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 때 그때 이제 황금 비율을 더 쓰면은 효과적이겠죠. 낭비도 없고 경제적이고 그래서 비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리듬감 디자인의 원리 중에서 리듬감이라는 건데 리듬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음률처럼 약간 강약약에 이런 음, 음료를 주는 것처럼 이 간격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칼라를 갖다 진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든지 이런 걸로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에서 선이나 형태나 공간이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감. 리듬감은 굉장히 작품이 풍요로워지게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의 원리 중에 중요한 거는 포칼이죠, 포칼. 포칼이라는 거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작품을 갖다 보면 가장 크거나 가장 특이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시선을 끌게 만드는 그런 거를 포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는 초점을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초점으로 먼저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간 다음에 선이라는 거를 따라서 우리의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표정이 이렇게 와갖고 이거는 이제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안에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이 선이 이 작품의 전체를 움직여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작품 딱 보면 누가 봐도 여기에 가장 큰 곳에 시선이 딱 꽂히죠. 이게 바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원리 중에서 대조라는 게 있어요. 대조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작품을 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작품을 보면 아주 전통적인 거와 현대적인 와인잔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다지 나쁘지 않게 잘 어울린다 그래요. 여기에서 왜 그런 원리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 통일감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젠 스타일의 깨끗한 형태예요. 전통적인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조를 갖다가 디자인에다 적용하는 그런 예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전혀 다른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 긴장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라워 디자인을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맞추어서 디자인의 기본 원리와 요소를 갖다 이용해서 조형적으로 예술적으로 이거를 승화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플라워 디자인이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1월 이거를 이제 월별로 살펴보자면 1월 달에는 주로 이제 정초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정 축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로 많이 활용이 되고 2월 달에는 여성이 남성한테 보내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축하 꽃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3월 달에는 입학식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화이트데이 때 또 꽃을 많이 사용을 하죠. 4월 달에는 부활절 때 또 굉장히 꽃을 많이 사용을 해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엄청 많죠. 5월 달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5월 달이 그 가정의 달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죠. 6월 달에는 현충일, 7월 달에는 7월 칠석데이, 10월 달에는 추석, 11월에는 추수감사절, 12월 달 크리스마스 이렇게 플라워 디자인이 1년 12달 안 사용되는 날이 없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사용되었던 이런 플라워 디자인을 예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하죠. 요거는 이제 정초 때 테이블 장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투명하면서도 깨끗하고 정초의 컬러가 흰색, 빨간색, 초록색 깔을 다 넣어가지고 어떤 그 옛날의 전통적인 그런 명절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세팅에 꽃장식을 이렇게 함께 한 거고요. 2월 달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주로 이제 상징적인 하트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꽃다발 여자들이 줄 때는요, 꽃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게 이렇게 장식으로 그런 상징적인 하트, 화기를 이용해서 많이 꽂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졸업 입학 3월 달에 화이트데이가 있는데 이게 막 저절로 이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화이트데이 때는요 이렇게 이제 남성이 여성한테 꽃을 주는 날이죠. 예. 그 다음에 블랙데이는 화이트데이 때 발렌타인 때 서로 꽃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블랙데이 그래갖고 약간 꽃을 또 선물하기도 한대네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이 가장 많죠. 그래서 5월달 어린이날에는 꽃을 갖다 크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야외 가서 이렇게 뭐 머리에 화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요새는요 곰돌이 같은 거를 프리저브드로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식사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카네이션으로 꽃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용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요즘은 스승의 날은 꽃은 잘 안 팔리죠. 왜냐하면 스승의 날은 꽃 받지도 말고 굉장히 엄격해서 주로 꽃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스승의 날 꽃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팔리는 꽃이 이제 로즈데이 때 장미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그때 각각의 꽃을 어떻게 하면 꽃생활화가 될까 하고 각각의 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참 홍보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가장 성공한 게 이 로즈데이라고 봐요. 5월 달에는 장미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주로 5월 달에는 장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미가 굉장히 쌌어요. 가격이. 그런데 요즘 5월 달에 장미는 금값이에요. 금값. 로즈데이가 굉장히 유행이 돼갖고 5월 14일 날은 누구나 이렇게 장미꽃다발을 선물하는 걸로 자리가 잡혀서 굉장히 화훼인으로서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날이 바로 로즈데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절에 가시는 분들이 꽃을 많이 갖고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피오리를 많이 해서 어떤 그 부활에 대한 의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의 날도 장미꽃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성년의 날도 장미를 갖다 활용한 꽃다발, 꽃바구니가 굉장히 나이스대로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칠석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농림부에서 꽃생활을 할 때 만들어낸 새로운 플라워 데이인데
이때는 아직은 7월 7석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7월 7석 플라워 데이 때 꽃을 갖다 선물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래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꽃을 선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뮤직데이, 뭐 그 다음에 포토데이, 또 뭐 와인데이, 굉장히 빼빼로데이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때는 워낙 많이 하고요. 그렇게 이제 1년 12달 꽃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꽃을 갖다 디자인하거나 선물을 하실 때에 그런 어떤 이미지, 계절에 대한 이미지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봄의 이미지는 이런 거죠. 좀 더 밝은 파스텔 톤, 그다음 핑크, 노랑, 막 이렇게 그 색깔들이 조금 더 화사하고 선명하고 밝은 건데, 이런 봄의 그런 노랑, 핑크, 뭐 레몬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섞을 때는 그 진한 것보다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의 이미지는 시원한 흰색과 파란색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근데 여름에는 꽃이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친환경으로 숯을 갖다가 병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갖고 숯과 숯 사이에다 꽃을 고정해서 꼽은 거예요. 훨씬 꽃이 덜 시들고, 특히 플로랄 포무라 할 경우에는 그게 분해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와이어를 갖다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숯을 갖다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주로 이제 그 흑색깔, 자연색 이런 게 많이 되지만, 가을에 이제 또 와인색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버려지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묶어서 거기다가 꽃을 꽂는다든지, 이렇게 뭐 할로윈 데이라든지 집에서 이런 파티를 할 때는 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꽃 고정 가지를 하셔도 굉장히 멋진 그런 작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뭐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상징적인 포인세티아를 이렇게 일일이 뭐 절하로 이렇게 꽃을 꽂는 것보다는 분할을 갖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식을 하고 활용을 하면 계속 키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레일을 활용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꽃값이요 굉장히 싼 거예요. 외국은 우리나라에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꽃을 사서 작품을 하는데 굉장히 꽃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이 저렴할 때 많이 사주셔야 우리 농가가 계속 꽃을 갖다가 키우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꽃 키우지 않으면 굉장히 비싼 값에 쓸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던한 이미지로 이것도 오아시스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그 가지에다가 꽂아서 꽃을 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선인장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한 종류로만 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꽃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을 갖다가 장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직업이 뭘까?
꽃을 갖다 장식하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그랬죠. 아니면 화훼 조형 작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냥 틀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그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뭐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영상, 홍보 영상을 찍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로리스트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고향 꽃박람회 때 그 안에 그 활동들이 대부분이 플로리스트들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작업하는 과정들을 찍고 홍보한 내용을 중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걸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안녕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을 죽이고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는요 프리저 부드고요. 요거는 수직으로 꽃을 다 꼽는 거고 요거는 야외에서 그 초하루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히 꽃을 꽂고 꽃을 판매하는 사람이 플로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연출하는 연출가도 플로리스트거든요. 연출가가 하는 일도. 그래서 이거는 연출가에 대한 부분, 감독에 대한 부분을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여러 그 플로리스트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전체적인 거를 기획하고 그 기획한 거를 지시하고 전달해서 함께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의 품평회를 진행하는 공간인데요. 이거는 국산꽃이 이런 꽃이 있다. 칼라, 장미, 그 다음에 국화, 난, 이 모든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꽃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특히 품종을 육종한 종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나오는 국산 꽃을 갖다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실습을 보시고 실기를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하나 보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환경적으로 꽃을 꼽는 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꽃을 그 꽃시장에 가서 있는 꽃만 갖다가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텃밭이나 정원에 있는 꽃을 활용할 수 있는 장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텃밭 정원에 꽃정원을 만들어서 키우고 그 꽃밭에 있는 꽃을 갖다 활용해서 화훼 장식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굳이 양면 테이프로 유리컵에다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일회용 커피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활용을 쓸 수 있는 특히 뭐 삼다수 이렇게 물병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겉을 저는 이렇게 계피로 겉을 돌렸지만 나뭇가지로 하셔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는 판파티테는 꼬추를 가지고도 해요.
이렇게 어떤 소재도 괜찮고 특히 옷을 내가 버려야 될 만큼 오래 입었는데 정말 버리기 아까운 그런 재질이나 문양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감싸도 돼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됐나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어버이날 가정의 달이라 그 선물할 수 있는 카네이션이나 이런 그 핑크톤의 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를 준비는 했지만 저는 1년 12달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요즘 재활용을 활용한 그런 꽃꽂이가 바로 ESG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굳이 알루미늄 와이어로 제가 했다고 해서 알루미늄 와이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구운 철사라든지 끈이라든지 뭐 낚싯줄이라든지 어떤 것든지 가능은 해요. 근데 저는 가장 쉬운 그냥 알루미늄 와이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센터피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렇게 준비물은 알루미늄 와이어. 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운 거면 굳이 알루미늄 와이어가 아니래도 가능합니다. 그거하고 비건데 사실은 ESG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는 이건 유리 시험관이 더 적합해요. 그런데 아이들 수업이거나 또 이런 그 수업을 할 때 깨지는 게 조금 위험한 경우에 이렇게 아크릴로 돼 있는 그런 홀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간격은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쭉쭉 감는데 한 가지 하나로만 해야 이 아크릴의 상처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공간 장식에도 테이블 장식에도 어디에도 어울려요. 이렇게 꽃만 몇 송이, 특히 정원에 있는 꽃을 몇 송이, 그 다음에 어디 큰 작품을 하고 남은 꽃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모양은 뭐 저렇게 테이블에 맞게 축 걸치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축 걸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또 내가 형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서, 근데 굳이 여기에서 제가 아크릴 그 홀더를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로 써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11년도 유기농 대회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세계 유기농 대회. 그때 제가 친환경 디자인을 무대에서 할 때는 그 샘플병 있죠. 인삼주 샘플병, 뭐 화장품 샘플병, 그 다음에 음료수 먹고 남은 샘플, 각종 그 재활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 장식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는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해갖고 이렇게 여기에 어떤 꽃이든 괜찮아요. 난이 있으면 난, 안개꽃은 안개꽃, 거베라, 어떤 꽃이든 한 종류가 아닌 그때그때 행사나 집에 필요한 거를 어떤 꽃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작게 또는 크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드려야죠. 지금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오픈은 3시에 다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집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시냐면요. 집에 혹시 이렇게 뭐 초화류라든지 이런 초화류라든지 이렇게 그냥 10cm 포트, 뭐 20cm 포트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이제 나는 부모님한테 선물하려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절화가 아닌 이런 포트를 준비했는데 그럼 이런 포트도 괜찮아요. 꽃을 나는 수국을 좋아해서 수국을 했는데 어떤 종류든 그냥 가져오시면 거기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을 하셔도 되지만 이번 달에는 특집이 그래도 부모님이든 또 누구한테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는 거니까 선물 위주의 디자인을 함께 해볼 거예요. 그런데 주로 쉽게 친환경적으로 포토플랜식으로 저희가 작품을 할 거니까 쉬는 시간에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일일이 저랑 같이 하면서 완성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이런 걸로 3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시고요. 잠시 쉬시는 동안에는 저희가 그 플라워 케이크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 플로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여줄까 봐.
pieces, you pick them up. Don't leave me hanging, hanging, come give me some. When I'm without you, I'm so insecure. You are the one thing I'm living for. I don't wanna be needing your love, I just wanna be deep in your love. It's killing me when you're away. Oh baby, 'cause I really don't care where you are, I just wanna be there where you are. And I gotta get one little tast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I'm right here, 'cause I need little love, a little sympathy. Yeah, you show me good loving, make it alright. Need a little sweetness in my life. You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Sweet, don't let nobody touch it unless that somebody's me. I gotta be a man, there ain't no other way. 'Cause girl, you're hotter than the Southern California day. I don't wanna play no games, you gotta be afraid. Give me all that shiny shit, no makeup on, that's my sugar. Yes, please. Come on, put it down on me. 화면 공유도.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일단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각기 상황이 다르니까 집에서 어떤 거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구니 형태의
이런 그 바구니 형태인데 약간 백같이 생겼죠. 그래도 선물하라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문방구에서 그 판지 사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품으로 많이 나와서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작게 할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기성품이에요. 그래서 구하기는 어렵지 않고요. 굳이 제가 백 스타일에다 했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먼저 저는 뭐 요즘은 뭐 구찌백 그러는데 사실 여기 로고도 붙이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안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꽃을 그 정식으로 배우신 분들이면 무슨 형태나 뭐 이런 걸로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그냥 모던하게 낮게 꼽으시면 돼요. 그런데 꽃을 자르실 때는 굳이 그 가위로 자르시면 얘네들이 신경이 눌려갖고 물오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카로운 그냥 카톡칼로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제가 스펀지는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심일 때는 꼭 먼저 꼽았어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꼽았는데 제가 그 어버이날은 대부분이 다 그냥 붉은 카네이션 꼽는 걸 싫어서 저는 조금 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파스텔 톤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너무 빨간 거는 그냥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 꽃을 배우신 분들은 정말 본인들은 쑥쑥 아무렇게나 꼽아도 예쁘다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꼽는 게 어색하고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예쁜 꽃화분을 이런 바구니나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꼭 거기다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형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지막하게 꼽으신 다음에 낮게 다른 꽃을 놓고 중간에 연결 부분, 공간을 이런 필러 꽃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채워서 이렇게 꼽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 강의로 꽃 장식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형태나 여러 가지 꽃은 잘 활용을 안 해요. 중심이 되는 꽃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도 스펀지가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채워주는 거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그 정원을 많이 가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추구하는 꽃장식은 정원에 있는 꽃을 잘라서 선물 바구니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분할을 갖다 그대로 이런 바구니 사용하시고 남은 거에다가 직접 뽑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라인을 주면 훨씬 작품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을 꼽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카드 있잖아요. 엄마가 사랑해요. 뭐 이런 카드를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훨씬 예쁘고 때에 따라서 여기에 또 봉투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꼽았는데 똑같은 바구니를 이번에는 분화째 넣었어요. 분화째 그냥 라벤더를 이렇게 넣고 라벤더를 갖다가 이렇게 꼽은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꺼내서 이렇게 이 분을 여기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계속 키우셔도 되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너무 밋밋하고 나는 어버이날 가져갈 선물인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카네이션을 물 공급을 하는 베이커를 재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꽃도 하나 모자라면 사실은 흙에다 꼽아도 수분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꽃바구니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얘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네이션을 꼽았죠. 이 카네이션을 꼽았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꼽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은 오래가는 꽃을 좋아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보통 얘는 한 3개월 이상 가거든요. 저는 제가 남품페이 디자이너였었기 때문에 특히 난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난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굳이 제가 이제 이런 바구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바구니도 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그냥 포트지에 넣은 거예요. 이게 절화보다는 분화가 또 오래 가니까 어린 어르신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분화 안 좋아하고 절화를 좋아해요.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거를. 근데 어른들은 분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분화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바구니에다 넣고 이렇게 초아류도 그냥 이렇게 포트째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여기에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유인물 넣고 그 다음 카드 넣고 이러면 이게 바로 어때요? 바로 선물 바구니가 되죠. 이러면 돈도 절약이 되고 훨씬 받는 사람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난이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자기에다가도 싸셔도 되거든요. 저는 요즘 추석 때, 명절 때 부모님이 약간 연세가 드신 시댁 어른들 이런 분들한테 선물할 때는 보자기를 이렇게 싸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요게 보자기를 싸는 방법이 꼭 분화만 보자기를 싸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재활용을 제가 많이 하라고 자꾸 권하다 보니까 바구니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면 이거 다 환경에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구니도 다시 재활용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바구니를 제가 재활용한 거예요. 바구니를 썼는데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구니에다가 똑같이 카네이션을 꽂고 이번에는 이거를 보자기로 쌌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꽃이 다 시들으면 여기다가 이런 난을 갖다 탁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어버이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분화를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꽃이 아무래도 바구니에 꽂는 것보다는 물에 꽂는 게 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데이 원플라워 그래갖고 사무실에 그 꽃을 갖다가 그 플라워 버킷처럼 해갖고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물에 담아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배달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가서 그 배달하는 장소에서 물을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냥 이 스폰지를 밑에다가 꽂아서 포장을 해서 보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방법을 갖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바구니 그 봉투를 이렇게 아예 고정할 수 있는 봉투를 개발을 해갖고 저희 조합 이사님이 이걸 개발을 해갖고 전체 공동 구매를 해서
요번 어버이날에는 저희 그 트렌드 식구들은 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꽃 몇 개 이렇게 잡아서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내가 활용했던 거를 이용해서 그 바구니를 나중에 이렇게 넣는 바구니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너무 또뭐 그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것 지금 갖고 가느냐고 버거우시면 이렇게 굳이 또 카네이션을 미리 못 주문하셨다 그러면 있는 거에다가 활용해서 이렇게 포트를 감싸고 포장지로 감으셔도 되고, 예쁜 봉투들 많잖아요 요즘. 그 전에 제가 그 행사 때 그것도 해본 적 있어요. 그 저기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주는 박스 있죠. 그거를 재활용해 갖고 양쪽에다 이렇게 포트째 그냥 넣어가지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창가에 이렇게 놓고 키우시기만 해도 예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지금서부터는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거를 보고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참,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즘은 보존하라는 거 있죠. 보존을. 그래서 어린이날 이럴 때는 이런 곰돌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바구니를 재활용으로 이용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저 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안에다 넣어 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해볼까요? 여기 의자. 누구랑 대화를 할까요? 여기 1, 2, 3, 4, 5. 1, 2, 3, 4, 5분 음소거 하시고 들어오시겠어요? 이창미 교수님 들으셨다. 오디오 연결되나?
혹시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천천히 해볼까? 할까요? 네. 네. 화면이 너무 작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꽃을 갖다가 보자기에다 싸는 방법이 아마 저는 질문을 받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기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먼저 보자기에다 싸는 방법은요. 이런 보자기가 있잖아요. 이 보자기를 갖다 이렇게 펴서 이 바구니를 감싸 주시는데 사실은 이 보자기는 이 바구니보다는 조금 더 큰 바구니에 더 잘 어울리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선물 포장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물 포장할 때는 이럴 때는 집에서 고무줄로 딱 끼우시면 되는데 꽃바구니를 하실 때는 고무줄로 끼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무줄이 막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얇은 리본을 가지고 또는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한번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자기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이거를 굳이 뭐 리본으로 묶으시지 않아도 되고 또 리본으로 묶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꽉 묶어 주셔야 돼요. 꽉 묶어 주셔야 되고요. 뭔가 끝을 이게 이렇게 너무 크다 싶으실 때는요, 이렇게 쭉쭉 당겨서 모양은 손으로 잘 잡으신 다음에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이거를 살짝 또 접어서 뒤쪽에다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다시 끼우시고 끼워서 이거를 다시 끼워가지고 그냥 놓으셔도 되지만 끼워가지고 조금 더 볼륨을 살리게 하셔도 돼요. 이 방법은 위에다가 또 장미꽃을 만드셔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고무줄 끼우고 끝에 부분을 그 고무줄에다 다시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이런 거 그 난 같은 거를 사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로 대부분이 다 그 철사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이 철사를 풀으시면 굉장히 라인이 예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철사를 갖다가 미리 풀면 배송할 때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에 이게 도착을 하면 그때 이렇게 풀으시면서 이런 그 장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꼽아서
얘로 살짝 고정을 해주시면 그 자연스럽게 이 난이 훨씬 더 예뻐요.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기를 매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보자기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여기 좀 더 약하다 싶으면요. 여기다가 그냥 꽃을 더 꼽으시면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나한테 그게 준비가 안 됐다, 비커가. 그럴 경우에는 얘가 그 촉촉하게, 난 같은 경우에는 바크나 아니면 수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동안 또는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는 병에다 꼽으셔도 가는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 수분 공급을 이렇게 해서 그 수태에다가 직접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직접 이렇게 꽃을 꼽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금 더 꼽아가지고 나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절화처럼 절화 바구니처럼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게 없어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더 범위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조금 나는 너무 밋밋하다. 좀 더 진한 색을 해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분화에 있는 꽃을 잘라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카네이션 같은 거는 대도 굵고 잎도 그래도 아주 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아무런 물 처리를 안 하고 꼽으면 시드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꽃수명에 지장이 주지 않는 꽃들을 활용하는 거가 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분화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은 계속 키우면 폈다 졌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이것도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거예요. 난을 선물할 때가 많다 그러면 그 꽃집에서 분화로 다 이렇게 분갈이가 돼 있고 이런 거는 비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포트로 저는 한 판을 사면 보통 한 15개 정도, 15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바구니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소품 같은 거 있던 거에다가 그대로 때로는 이 위에만 살짝 잘라주셔도 돼요. 특히 여러분들 나는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먹고 자라거나 기생식물이라 돌이나 또는 이런 나뭇가지에 붙어서 사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난이 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뿌리를 알고 계시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죽은 거 하나, 제가 죽은 것 중에서 하나 잘라볼게요. 얘가 뿌리예요. 얘 뿌리. 이 난의 뿌리가 항상 이 물주머니한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금방 말라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파리를 잘 만져보면 얘도 두껍죠. 그거는 얘가 다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육이는 물을 자주 주면 죽어요. 그래서 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주면 죽는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난을 물을 줄 때도 위에 여기 성장점이 있는 여기에 물이 차지 않게 이파리를 이렇게 들고 물을 주시면 굉장히 오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통 한 2개월에서 오래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4개월, 5개월까지 꽃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난을 일찍 죽이시는 분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고 특히
한쪽만 이렇게 걸으세요. 공중에다가도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바닥에다 놓으셔도 되고. 물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그 스프레이로 잠깐 하시면 되고,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꺼내서 그냥 물 접시 위에다 이렇게 담가갖고 저면가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자기 쌓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꽃을 바구니에다 꽂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꽃다발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꽃다발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가는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하루에 가는 게 아니라 멀리 택배를 보내야 돼. 요즘은 택배도 거의 오늘 붙이면 내일 정도, 대전, 대구 정도로 내일 다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멀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프리저 구두를 가지고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런 거는 택배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른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를 활용해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다 같은 방법을 가지고 꽃과 그 다음에 컬러와 그 다음에 이런 소재의 질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그런 거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고 아까 제가 재활용 이용한 와이어와 그 다음에 재활용 병이나 폴더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꽃만 다르게 같은 디자인을 연출한 거예요. 테이블 장식으로 연출을 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나갔나 봐.
네, 제가 오늘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나 아니면 어떤 컨테이너에도 꽃을 화분째 집어넣어서 선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특별히 뭐 테크닉이 있거나 있지 않아도 따라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면서 그 하신 걸 보고 제가 그 강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한번 그 해보신 분 계신가요? 화면이 안 계신가요? 참가자분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아, 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요. 제가 직접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게요. 김은주님, 김은주님, 선생님 여기서 음소거 해제가 안 될까요? 은주님, 안 오시네. 아, 김정미 학장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네네. 제가 지금 이제 경산에 학교 연구실에서 지금 듣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꽃 이거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집에 가서, 네, 교수님 해주신 거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하려고요. 아까 그 가방처럼 생긴 바구니에다가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거 네. 가방을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사실은. 네. 네네. 근데 네, 이렇게 그 질문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굳이 가방이나 바구니 아니래도 네네. 예쁜 물컵 있죠. 우리가 왜 네네네네네. 그 머그컵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받아도 네. 사용 안 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난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자주 분갈이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 난화분 같은 거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몇 네네. 개월 동안 꽃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초하류가 얼마 네. 안 해요. 가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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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법의 나라에는 초하류인데 네. 이것도 교수님 이렇게 정말 보기 싫고 이런 거는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아니면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옆에 네네. 그냥 감싼 거거든요. 네네. 아까 유리컵에다가 계피를 감쌌잖아요. 고무줄 네네네네. 넣고. 계피 처음에. 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우리가 커피 마시는 그런 컵 같은 거 버리지 말고 그다 양면 테이프만 붙여갖고 천만 네. 손수건도 괜찮고 어떤 천도 괜찮거든요. 그걸 네네. 싹 감싸가지고 이런 초화류 이렇게 놓으면 이게 몇 음. 개월의 커피 한 잔 값으로 행복하답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하나만 그런 여쭤볼게요. 아이디어로 쉽게 네네.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음.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역이 너무 여기저기로 이렇게 분산되신 분들이 수강을 하시는 거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소재를 다 드리고 따라하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했나 못했나 자랑도 하고 저희는 미리 소재를 나눠줬었는데 지역에 가깝지가 않아서 어렵겠다 그래갖고 다양한 방법을 준비는 한 거예요. 보시기만 해도 하실 수 음. 있게. 음. 음. 그런데 보시기만 해도 하실 수 있나요, 교수님? 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가 처음에 그 네, 와이어 있잖아요. 네, 와이어. 네, 와이어 와이어로 이용한 거. 해가지고 그 이제 플라스틱 그 비커 꽂아서 거기다 네, 꽃을 장식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선물도 괜찮을 것 같고 집에 장식도 괜찮을 것 같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비커 이런 것들은 이 꽃 파는 데 가면 다 그런 것도 소품들도 혹시 구입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인터넷에도 있고 다 있는데요. 네네. 네, 교수님, 그거는 네. 저는 가장 잘 써먹는 게 아까 영상으로
저기 그 테이블 장식한 거 네네네. 보여드렸죠. 네, 근데 봤어요. 그거를 공간 장식이요. 그래서 그 아, 수료식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럴 때 꽃을 착착 몇 개만 꽂고 그 단상을 한 바퀴 와이어로 돌려갖고 고정을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멋있어요. 아, 그리고 집에서는 거실에 커튼 옆에다가 쫙 걸쳐 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흐르는 선도 굉장히 예뻐요. 음,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처럼 활용하는데 지금 강의를 들은 것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질문들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제가 한 30분 이상 예측을 하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들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대화를 나누시죠. 교수님, 아는 분 막 부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임윤서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주택이다 보니까, 네, 네, 어, 어, 저 1층과 중간에 집과 집 사이에 네, 구름다리가처럼 나무 다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길을, 저희가 대문 없는 단독주택인데 그 길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려면 네, 제가 그래서 꽃바구니 있잖아요. 꽃바구니 같은 네, 걸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게 누가 선물 받고 하면 안 버리고 이제 그냥 네, 모아놨다가 네,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는 좀 이쁘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 그래서 이걸 강의를 좀 듣고 팁을 좀 네, 얻으려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네. 이 바구니가 네. 꽃바구니를 활용을 했던 그 바구니는 네. 실외에다 걸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 맞고 바람에 사가요. 아, 그래갖고 부서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바구니들은 지금 여기 제가 꼽은 바구니가 네. 약간 안에 철사 같은 거가 들어가 있어서 아, 단단하고 재질이 비바람에 부서지지 않는 재질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활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현장을 보고 대나무, 예. 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디자인 컨펌을 해드리면 좋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난간에 네네. 바구니를 묶어서 거기다가 이제 꽃 같은 거를 심으시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실내 비가 오는 공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내는 괜찮지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팁을 드리자면 네. 실외는 장화 같은 거 있죠. 애들 예, 장화. 예, 예, 예. 애들 장화, 신발 음, 안 신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걸로 하면 예, 굉장히 예뻐요. 예, 예. 제가 어, 2017년도인가? 맞아요. 태안 그러겠다. 꽃축제 때, 네. 거기 제가 이제 그 태안 축제 실내 정원 감독이라 그 장식을 하는데, 기둥이 양옆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작품을 돋보이지 않게 하는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거기를 애들 장화를 인터넷에 뒤져갖고 싼 장화를 샀어요. 한쪽은 어, 여자아이들 장화, 한쪽은 어, 남자아이들 장화를 어, 고정을 그렇게 아까처럼 와이어로 고정을 쫙 해갖고 천장까지 쫙 네네네. 바닥까지 그래도 되겠네요. 예. 묶고 거기다 난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괜찮,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거기를 포토존으로 만들어갖고 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장화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괜찮고요. 장화 어, 같은 거에다가 아예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물이 빠질 수 네네. 있게 네네. 하신다면 네. 실외에는 꽝의 비름이라든지 네. 마삭줄 같은 거를 아, 심으시면 매년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네. 교수님, 저희가, 네. 그래도 구름다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예쁜 집으로 선정됐는데, 네. 그 예쁜 집으로 선정이 됐는데, 좀 더 선정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걸 좀, 팁을 좀 얻어야
구나 싶어서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그 장화 같은 감사드립니다. 것도 예, 예.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요. 걔도 네. 공중에다가 와이어로만 끼워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버려지는 청바지 있죠. 예, 예, 예. 청바지를 그 장화에다가 신겨갖고 꽉 묶은 다음에 청바지를 쫙 앉혀갖고 거기다가 꽃 심어도 와, 난간에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것처럼 예뻐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달이다 보니까, 나무 구름다리다 보니까, 이게 네, 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칸칸이 이렇게 매달 수 있는 네. 그런 나무라서, 좀 괜찮았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또 중복이 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혹 나올 수도 있는데 용인 테마파크 사계절 축제 때 예. 그때 청바지를 활용한 거를 갖다가 몇 시민들이 년도일까요? 이렇게 예.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연출해 갖고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청바지가 좀 많이 자전거 있다. 요즘은 보니까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전거를 갖다 컬러를 예쁘게 칠해가지고 자전거에다가 우리 장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고정해갖고 거기다가 꽃 심고 놔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 재활용을 갖다가 정크아트라고 그랬죠. 그렇게 활용하면 꽃을 거기다 직접 심으시면 뭐 주변 사람들도 오랫동안 같이 볼 수 있고 예뻐요. 그럼 교수님, 그럼 자전거는 네. 어떻게 그 꽃은 어디다 심는 거예요? 장바구니 앞에다가? 네, 자전거가 이렇게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 있잖아요. 그럼 앞에. 앞쪽 부분에다가 네, 요즘은 장바구니.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있는 게 네네네, 있고 없는 게 네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심거나 포트지에 네. 올려놓으면 굉장히 예쁜데 네.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바구니를 매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청바지랑, 페트병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예쁘게 하실 수 있고요. 너무 타이어. 멋있어요. 예, 타이어 같은 예, 것도 아주 좋은 소재예요. 예. 그래서 타이어도, 지나가다 네, 보니까 타이어도 이용한 거 본 것 엄청 같아요. 많죠. 네. 네네네. 그래서 타이어를 갖다가 활용해서 그렇게 단독이나 정원 같은 데다가 뭐 네. 티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꽃을 심는 컨테이너로도 하실 수 있고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감사드립니다. 분 네, 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뭐 이 꽃과 정원에 대한 거 다 물어 같이 소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그 실습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습은 뭐 지금까지 한 거 보시고 또 이 파워포인트나 그 영상이 계속 공유가 되니까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고 거기 있는 파워포인트 앞에 있는 전화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설문지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 조사를 하시고 이제 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